네, 대열법사의 무당일기 질의응답 10부작 중 7번째 시간입니다. 영검한 무당, 유명한 무당. 과거에는 이음 동의어일 때가 있었죠. 유명하니까 영검했기 때문에 네, 뭐 영검에서 유명하나 유명해진 사람은 영검했기 때문에 유명해졌나 그 말이 그 말인 경우가 있었죠. 현대엔 좀 달라요. 영검과 유명은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잠시 풀어보죠. 오늘은 제 복장이 굉장히 좀 프리하죠. 예, 무당일기이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잠시 밖에 나가서 강아지랑 좀 마당에 잠깐 좀 뛰어놀았습니다. 제가 진돗개를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요 녀석이 이제 5개월 조금 넘어가요. 처음으로 오늘 목살이를 했어요. 목에다가 이렇게 고리를 걸어 놓으니까 적응이 안 됐는지 목도 자꾸 긁고, 예, 그러놓고 이렇게 좀 줄을 맸더니 이 녀석이 적응이 안 되니까 애 먹더라고요. 그래도 어떡해요? 사람과 함께 살아가려면은 불편한 걸 이제는 조금씩 배워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강아지조차도요. 옷을 굳이 갈아입으려니까 좀 뻘쭘해서 그냥 이대로 앉았습니다. 복장이 좀 불량해도 여러분들이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장이 불량하다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개념들이 변화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해해 주시겠죠? 못한다고 하면 말고요. 어머, 아하, 이런 문제가 있다. 나 정말 바본가 봐. 예, 마이크를 안 쳤어요. 마이크를 앞에다가 매달아 놓고 앉았네요. 자, 여러분들 앞에서 참 별걸 다 보여준다. 예, 마이크 찼습니다. 조금 아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소리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들리셨다고 하면요, 그다지 들을 만한 이야기 아니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대열법사의 무당일기 질의응답 10부작 중 7번째, 영검한 무당, 유명한 무당,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많은 분들이 물어오셨어요. 지금 요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인 분들 반, 또 우리 무속인 분 반, 이렇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유튜브를 보면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을 많이 저도 봤거든요. 조회수도 너무너무 부러울 만큼 많고 구독자 수도 정말 많았어요. 대열법사와 비교한다고 하면 저는 반딧불, 그분들은 뭐 태양까지 표현할 만한 하지는 않지만은 형광등 수준은 되는 것 같아요. 반딧불과 형광등 수준이라면 굉장히 차이가 나겠죠. 여하튼 그분들을 보면서 조금 약도 좀 올랐었어요. 약도 좀 오르고 배도 좀 아팠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만 그런 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다 영검한 거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태열법사가 해줬으면 좋겠다. 저에게 대신 총대를 매라고 하신 거죠. 예,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것도 뭐 그런 형태의 총대 매보고자 유튜브를 시작했으니까요. 총대 매겠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죠. 이 영검과 유명은 과거에는 이음 동의어였다. 유명한 분들은 영검하기 때문에 유명해졌고, 또 영검한 분들은 당연히 유명해진다. 근데 현대에는 특히 지금 이렇게 개인 미디어가 어마어마한 이렇게 많이 발전된 현대에는 영검과 유명이 많이 다를 수 있어요. 물론 대열법사의 유튜브를 잠깐 스쳐 지나가신 분들은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올려놨던 적지 않은 이야기들을 그래도 뭐 대열법사가 한 이야기 중에 모두 다 옳은 소리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적지 않게 좀 보셨다라고 하면 최소한 무언가를 구분하실 수 있는 정도의 눈 혹은 지혜는 지니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대열법사가 유튜브 이제 뭘 좀 하려고 조금 전에 이렇게 유튜브를 열었어요. 열었더니 그러니까 저절로 뜨는 거 있잖아요.
제가 무당이다 보니까 검색어가 그 유사한 게 많아서 그런가 봅니다. 많은 분들 이렇게 무당 분들이 뜨세요. 뜨는데 뭐 올려놓은 지 며칠 안 됐는데 혹은 뭐 하루 이틀밖에 안 됐는데 조회수가 막 10,000회 아니면 수천 회씩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구독자를 봤더니 몇천 명에서 많게는 뭐 2, 3만 명 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축복 받으신 분들이시고요. 굉장히 노력하신 분들이세요. 물론 그 노력이 돈으로 노력을 하셨든 아니면 기간으로 노력을 하셨든 말빨로 노력을 하셨든 어떤 형태든 노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저에게 유튜브 상에서 연금과 어떤 유명을 좀 나눠달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아마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분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깊은 수행도 하고 오랫동안 고민을 하셨는데 손님도 그다지 들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걸 잘 모르더라. 내 속이 좀 상한다.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나보다 못한 자들 같은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더라. 뭐 이런 심사가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유튜브를 보면서 어떤 분들은 야, 참 저렇게도 말을 해도 사람들이 오는구나. 저렇게 표현을 해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구나 하는 신기함도 느껴요. 하지만 글쎄 내가 그렇게 못한다고 해서 남 뭐 부럽기는 하지만은 막 욕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떠한 면에서 잘못된 걸 너무 강하게 어필할 때는 저도 욕을 하고 막 화도 내고 그래요. 하지만 보편적으로 그들의 홍보 수단, 본인이 어떤 형태로 투자를 했으니까 전환도 이쁜 거고 또 본인이 어떤 형태로든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뭔가 꾸미고 뭐 홍보 유튜브 상에도 뭐 돈을 일정 금액을 내고 하니까 어떤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노력이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당이 어떠한 이념이 먼저 앞서고 이 사회에 무당이 꼭 필요로 한 어떤 그런 존재로서 가치를 지녔지만 현대는 사실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당도 직업이에요. 그 직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태을법사도 간과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나의 어떤 사유 개념들이 이 사회에 쓰임새를 갖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밥벌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나를 정진하는 데 있어서 어렵습니다. 부처님 시대가 아니거든요. 예수님 시대가 아니에요. 부처님과 예수님은 그다지 뭘 벌지 않았어도 돌아가실 때까지 먹고는 사셨어요. 어떠한 형태 누가 뭐 먹거리를 주든 제자들이 물어다 주든 뭐 그분들은 먹고 사셨습니다. 하지만 현대는 그렇지 못하죠. 또 부처님 시대나 예수님 시대에는요. 웬만큼의 남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현자들, 최소한 선생쯤 되는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들이 먹거리는 좀 해결을 해주는 뭐 그런 시대적 풍습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또한 그분들이 한국과 같은 혹은 굉장히 추운 이런 계절이 있는 곳에서 그런 수행 수도를 하셨다고 하면은 그렇게까지 못 하셨을 거예요. 인도만 해도 길에서 자도 그렇게 춥지 않고요. 뭐 겨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고통스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옷 한 벌, 뭐 하루 한두 끼 이렇게 지내실 수 있을 수도 있었겠죠. 물론 뭐 예수님도 비슷한 어떤 그런 기후 조건 속에 살았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현대 사회에서는 잠잘 곳, 먹고 잘 곳이 마땅치 않았었을 때는 수행 수도하기도 어렵습니다. 산중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거나 수도를 한다,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요. 최소한 내 몸 누일 공간, 그리고 겨울이면 불을 지필 수 있는 공간, 뭐 굶을 수 없으니까 뭔가 먹을 수 있는 어떤 주변적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일정 금액의 돈이 지불되지 않는다고 하면 할 수 없죠. 못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현대는 뭔가 대단한 능력을 지니고 있어서 이 밑에 자기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 한 사람을 수행 수도에 정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시스트 해주지 않는다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럼 뭐예요? 결국은 무당도 직업이다. 물론 사명감을 별도로 가져줘야 한다.
직업이다 보면 홍보도 필요하다. 어떤 자들은 유튜브 내 홍보를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밖에 돌아다니다 보시면 현수막 뭐 아니면 어떠한 형태로든 누군가를 이렇게 홍보하는 무당들 중에 뭐 그런 참 많은 수단들을 보게 됩니다. 그 무슨 일수나 뭐 무슨 마사지 샵 같은 거 이렇게 명함처럼 해갖고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날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명함을 만들어서 뿌리시는 분들도 봤어요. 신문 같은데 삽지를 넣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신문에 직접 광고하시는 분도 있고요. 인터넷에 사진과 연락처를 넣어서 광고하시는 분들도 봅니다.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죠. 자기 자신을 알리기 위한 수단입니다. 유튜브라고 하는 공간 자체, 이 멀티미디어라는 어떤 이런 특성 자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빠른 파급 효과 그리고 굉장히 깊이 들어가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용을 못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좀 어리석은 바보가 아닐까 싶어요. 물론 대을법사처럼 이것저것 굉장히 어중간한 사람도 있습니다. 유튜브를 남들이 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잘 꾸밀 줄도 모르고요. 썸네일이라고 하잖아요. 뭐 이렇게 간단한 문구로 사람들에게 확 땡길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것도 잘 할 줄 몰라요. 그저 마음속에 욕심만 있어서 그냥 얼레벌레 만든 유튜브라 하더라도 좀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고 공감해 주시고 용기를 도 주시고 뭐 힘도 좀 주시고 예, 돈도 좀 주시고 뭐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 욕심만큼 나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는 많이 부족하죠. 영검과 무당, 영검한 무당 그리고 유명한 무당. 자, 그럼 그래도 기본적인 구분은 해야 될 것 아니냐? 뭐 그래야죠. 그러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불평불만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분명히 누군가에겐 홍보를 하세요. 본인 스스로 아니면 주변에 아주 가까운 사람, 입에서 입으로든 뭐 명함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형태로들도 본인도 분명히 홍보를 하고 계시잖아요. 유튜브라는 공간 자체는 그 홍보의 형태가 좀 변화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너무 배 아파하지 마세요. 속상하시고 배가 많이 아프실 것 같으면 유튜브를 하시면 되거든요. 좀 무책임한 얘기인가요? 하지만 현대 사회는 그렇지도 않아요. 못하니까 억울한 거예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고요. 어떠한 형태든 홍보는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이제 홍보를 정말 제가 지금까지 홍보 얘기 많이 했잖아요. 홍보만 기가 막히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무당이죠. 그분들은 홍보가 대단합니다. 물론 본인 스스로 끼도 좋고 뭣도 좋아서 이 영상이 됐든 글이 됐든 뭐가 됐든 참 많은 부분에서 자기가 가진 것 이상을 오픈시켜서 이렇게 있는 것처럼 내보이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요즘 세상에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이벤트 내지는 홍보 기획, 뭐 기타 등등 이쪽 방면에 있어가지고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을 하면 그분들이 없는 것도 만들어줘요. 현대 사회는 그렇잖아요. 포장이 좋으면 내용이야 일단 둘째치고 물건이 잘 팔립니다. 디자인이 좋으면 잘 팔려요. 색감이 예쁘고 뭔가 배열이 잘 돼 있으면 팔립니다. 그게 다예요. 내용이 이렇다 저렇다라는 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무속인을 100명을 누군가가 찾아갔다고 쳐봐요. 100명을 찾아갔는데 그중에 한 50명 정도는 그냥 유명해서 찾아갔다. 또 한 50명 정도는 소문을 듣고 영검하다고 해서 찾아갔다. 해서 100명을 만났다. 근데 자기가 스스로 느끼기에는 100명을 만났었을 때 누가 영검해서 혹은 누가 유명해서 구분 짓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영검하다고 해가지고 엄청난 거 아니고요. 뭐 유명하다고 해서 너무 엉망인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차이점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히 느껴지지 않더라. 이 얘기는요, 제가 조금 부풀렸지만 저에게 찾아와서 몇몇 분들이 하신 이야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반론을 특별하게 못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다른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당을 찾아가는 데는 두 종류가 있다. 물론 주변 굉장히 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큰 거 두 개를 보면은 하나는 그냥 보편적인 신수를 보기 위해서라고 하면 아주 영검한 무당을 찾아가든 유명한 무당을 찾아가든 뭐 앞동네 사는 뒷집에 사는 분들을 찾아가든 그저 보편적인 신수를 보기 위해서 저희 같은 사람을 찾는다라고 했었을 때는요. 누구를 찾아도 관계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보다 더 정확한 게 차라리 스포츠 신문 일일 어떤 띠별 운세를 봐라. 예, 막 힘들이고 돈 들이고 시간 투자해 가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는 것보다 일일 스포츠 신문이나 뭐 인터넷 뉴스, 인터넷에 요즘 많이 나오죠. 그냥 일일 운세 어플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요. 다 그저 그래요. 신년 운세라고 하는 것 자체를 보면서 어떤 일생일대의 대운을 잡는 사람들은 거의 못 봐요. 그것 말고 나에게 진짜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특정한 문제가 있어서 가족사에 있어서 직장에 있어서 건강 문제에 있어서 어쨌든 내 가족 내에 혹은 나 자신에게 특정한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의 해결 방법들을 찾기 위해서 무당을 찾았다라고 했었을 때 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유명한 무당들을 찾아갔었을 때와 진짜 영검한 무당을 찾아갔었을 때는 달라져요.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죠. 그게 지금 드리는 얘기예요. 첫째, 보편적인 신수를 보겠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냥 개나 소나 아무나 찾아가도 된다. 그 개나 소나 중에는 저도 들어간다. 하지만 일생일대에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누군가에게 꼭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나의 삶에 있어갖고 절대절명의 어떤 순간이다. 선택의 기로에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가급적이면 유명한 자보다는요. 영검하다고 소문난 자를 찾아가야 여러분들이 무언가 득이 될 확률이 높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과거에는 영검과 이음동의어였어요. 특별한 어떤 이 미디어가 발달되어 있지 않고 광고나 홍보 수단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었을 때는 전국 어디에 뭐 아주 깊은 산골에 살고 있어도 이 일을 오래 하신 분이면 입에서 입으로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전달이 되어서 누가 참 잘 본다더라. 그 집 갔다 와서 무언가를 했는데 그게 해결이 됐다더라. 구술했는데 덕을 봤다더라. 라고 하는 뭐 카더라 통신도 관계없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유명하다고 홍보 보고서 찾아가시는 것보다 누가 극하더라 하는 얘기를 듣고 찾아가시는 게 훨씬 더 이로울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자, 유명과 영검은 그런 차이예요. 영검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소문이 나고요. 유명은 인터넷이나 홍보로 인해서 소문이 나요. 누군가에게 내가 추천해서 듣고 혹은 추천해서 알아서 찾아간 것과 나에게 저절로 알려지는 거예요. 저절로. 어떻게? 홍보지가 됐던 명함이 됐던 지금처럼 이런 유튜브가 됐던 내가 그냥 찾다 보니까 찾아졌어요. 나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다가왔어요. 그건 유명세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영검은 그런 유명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요. 누군가가 그 집에 갔다 와서 정말 어려운 일이 풀리고 자기에게 어떤 있었던 수많은 사연들에 대한 것들이 해결책을 찾았을 때 뭔가가 이루어졌었을 때 이럴 때 입소문이 나게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영검한 누군가를 찾아가시겠다고 하면 사람에게 물으셔야 되고요. 유명한 누군가를 찾아가셔야겠다고 하면은요. 키보드를 두드리시면 돼요. 이해하시나요? 영검은 사람에게서 전해지고 유명은 키보드로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요. 유명한 자와 영검한 자의 명확한 차이점을 알려주세요라고 하면은요.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비상적인 어떤 예들을 몇 가지 들어달라고 하면 들어드릴 수 있지만 그게 여러분들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뭐 그래도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유튜브 상에 숱하게 많이 나와 있는 사람들, 특히 본인 스스로 자작해서 영상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의뢰를 해서 전문적으로 영상을 찍는 자들이 만들어내는 영상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유명인으로 봐야 될까요? 영검인으로 봐야 될까요? 유명인 쪽으로 봐야겠죠. 홍보용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홀랑 넘어가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홍보는 홍보입니다라고 정말 아예 홍보처럼 무언가를 만들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죠. 홍보가 홍보인 줄을 모르게 만들어요.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홍보입니다. 자, 그럼 태을법사를 놓고 한번 볼까요? 태을법사는 영검할까 아니면 유명할까? 근데 너무 낯간지러운 얘기죠. 일단 태을법사는 영검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제 입으로 그렇게 입을 열어내기가 부끄러워요. 많은 분들에게 칭찬도 받고 있지만은 또 적지 않은 분들한테 야단도 맞고 있거든요. 또 제 집에 찾아오셨던 분들 중에 상당수 많은 분들이 뭔가 희망을 안고 가시고 해결책, 답을 안고 가세요. 근데 참 독특하게도 그런 분들 중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혹은 저와 상담할 때 저희 집에서 발걸음을 뒤로 돌리실 때 그때까지만 제가 고마웠는지 혹은 제 앞이라서 태을법사와 직접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면전에다 대놓고 이야기하기가 좀 그래서 네 이러고 뒤돌아가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몇몇 분들은 저희 집에 다녀오셔서 댓글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위안을 삼고는 있습니다. 자, 태을법사는 영검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뭐라고 드릴 수 있는 답이 마땅치 않아요. 중간? 네, 중간이라는 평만 받아도 저는 제가 뭔가 하고 있는 점사를 보는 구술하는 어떠한 행위에 있어서 중간이라는 평가만 받는다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감사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평타 이상, 중간타 이상 치기도 힘들어요. 무당들이. 구술했거나 점사를 봤었을 때. 둘 중에 한 사람한테 완벽한 걸 줬다. 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보편적인 분들 상황에서는요. 2분의 1의 확률도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만일 태을법사를 중간 점수 정도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물론 유명이라는 말 자체는 저한테 아예 해당이 되질 않아요. 무명이라 말할 수는 없죠. 저에게도 이름이 있으니까 무명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유명인이라는 말은 뭐 아예 어떤 기준점조차 없죠. 유명인 그러면은 아마 지금의 태을법사보다는 최소한 수십 배 이상은 더 많은 사람들이 찾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많은 사람과 교류해야 최소한 유명의 유자 정도는 꺼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유튜브 상에 유명인 그럼 기준을 어떻게 삼아야 되느냐? 기준 없어요. 실질적으로 유튜브 상에 존재하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상당히 영검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점사든 굿이든 굉장히 큰 힘을 쓰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유튜브 상에 나오는 모든 분들을 폄하한다고 하면 태을법사가 건방진 거죠. 아니면 주제 파악을 심각하게 못하고 있는 걸 거예요. 그 모두를 제가 검증할 수도 없고 검증해 본 바도 없고 또 그들이 저한테는 검증의 대상도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저를 검증한다라고 하면 저는 최소한 어떤 검증에 이렇게 임할 만한 어떤 자세 혹은 누군가가 똑같은 무속인이 너 말하는데 이상해. 너 나랑 한번 붙어 그랬었을 때 피하지 않을 자신은 있어요. 근데 아무도 붙자곤 하진 않더라고요. 현재까지는. 물론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 붙자고 하실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태을법사는 환영합니다. 그러나 제가 남들에게 누군가에 한판 붙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누구를 평가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제 스스로 굉장히 잘났어야 가능한 일인데요. 태을법사는 그냥 그저 그런 보편적인 촌동네 시골 무당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유명과는 거리가 굉장히 멀죠. 또 영검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은 못 듭니다. 제가 가끔 고백하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특별한 답을 못 내서 제가 굉장히 답답함을 토로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신 분들도 적지 않게 있으니까요. 하지만 또 위로받는 부분들도 저에게 있어요. 몇몇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굉장히 큰 걸 드린 분들도 있었어요. 뭐 프로테이지 수로 보면 한 10% 정도에서 20% 사이 정도는 제가 정말 큰 걸 드린 이런 이 경험들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뭐 어떤 대박의 금전운, 굉장히 많은 어떤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방법 내지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드린 적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낯간지럽습니다만 목숨도 살린 분들도 있어요. 언제 어느 때 이렇게 했었을 때 당신 이거 절대 기억하세요. 무엇 어떠한 상황이 있었을 때 당신은 분명히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제가 아주 여러 차례 강조해서 돌려보냈는데 어떤 그런 상황들이 실제 생겨서 저 때문에 모면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여러분 뵀거든요. 자, 뭐 목숨을 살렸는지 안 살렸는지 확인은 안 돼요. 그분이 내 말을 안 들었을 때 뭔가 잘못됐었으면 엑서사이즈가 있겠죠. 대체적으로 그분들 저의 말은 잘 들으셨나 봐요. 그런 상황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신기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를 찾아오신 분들 중에 제가 몇몇 분들 어떤 그런 상황들 제가 눈으로 보고 화경으로 보고 소리로 듣고 뭔가 어떤 이랬던 장면들을 제가 일러드려요. 왜냐하면 그게 꼭 필요한 분들이었거든요. 어느 날 이런 계절에 이러이러할 때 당신한테 이러이러한 상황들이 생길 겁니다. 앞에 이런 일이 생기고 뒤에 이런 일이 생길 겁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 당신은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을 것이고 그 처지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1, 2, 3, 4번의 엑서사이즈 중에 꼭 3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혹은 뭐 예를 들어서 당신은 노란색 버스를 타셔야 합니다. 아니면 당신은 그날 절대 문 밖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혹은 누군가와 어떠한 상황이 있었을 때 그가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라고 해가 그 말을 집어드렸어요.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근데 상대는 어떻게 생겼으며 안경을 썼다 안 썼다 시계를 찼다 안 찼다. 어떤 색깔의 양복을 입고 어떤 상황에 있었다. 자, 당신은 지금 계약을 바로 눈앞에 두고서 도장을 찍을까 말까 하는 망설이는 상황 속에 있을 것입니다. 절대 도장 찍으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형태로 제가 일러드린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실제로 그런 상황에 닥쳐서 소름이 끼쳤다라는 분들이 여러 분 있었습니다. 물론 돈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죠.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러이러한 상황들이 닥칠 것 같습니다. 당신에겐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름 세 글자가 다 나온 경우들도 있고요. 뭐 성이나 한두 글자 나온 경우도 있고 또 상황이 나온 경우도 있어요. 어떤 띠에 어떤 성을 갖고 있는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당신과 인연이 될 텐데 절대 같이 사업하시면 안 됩니다. 혹은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 당신에게 어떠한 사람이 이러이러한 문제를 일으켜서 당신에게 엄청난 손해를 일으킬 것입니다. 혹은 많은 부를 이루어 드릴 것입니다. 그때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씀드린 분들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빈번하고 또 많은 엑서사이즈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요. 대월법사는 좀 이 정도면 영검하지 않나요?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많은 프로테이지가 되지 못해요. 진짜 많이 잡아야 20% 미만, 20% 미만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보네요. 그 이외에 나머지 80% 정도는요. 보편적이었어요. 삶에 있어서 그렇게 대단히 큰 아군이 닥친다거나 대단히 큰 대운이 든다거나 하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그분들은 그 현장 상황 속에서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웬만큼 드렸습니다만 한 20% 정도를 뭔가 크게 드렸다고 하면 나머지 80% 중에 100%를 놓고 봤을 때 20%는 크게 드렸다고 하면 한 20% 정도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뭘 제대로 못 드린 분도 있어요. 나머지 60% 정도는 보편적인 상황이죠. 하지만 진짜 한 20%, 뒤에 20% 정도는요. 저를 찾아오셨는데 머리만 긁다 가신 분도 있어요. 아무리 들여다보려 해도 뭔가가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래서 도대체 저도 답답하고 그분도 답답해 하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무당 생활을 하면서요. 제일 자괴감에 빠질 때가 그런 순간이에요. 누군가 오셔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에 대한 토로를 하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소용없고 저렇게 해도 소용없고 뭔가를 더 찾아보려 해도 아무것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조금 더 견디세요. 조금 더 견뎌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뒤에 저한테 다시 한번 오시죠. 왜냐하면 지금은 기운의 움직임이 보이는 게 없으니까. 기운의 변화가 보이는 게 없으니까.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뭔가가 변화가 막 생겨야 무당도 잡아내고 찾아내고 할 텐데 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럴 땐 굉장히 속상합니다. 나머지 중간쯤 되시는 60% 분들한테는요. 뭐 주변에 참 많은 이야기들을 드립니다. 뭐 한 6개월, 길게는 뭐 6년, 7년도 제가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정도 지나야 당신에게 운세가 변화할 것 같습니다. 당신은 어떠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현재 어떠어떠한 삶을 살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기운들이 향후 언제쯤 되어야 어떠한 형태로든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특별하게 드릴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그 변화가 생길 때쯤에 뭐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5년이면 5년 어떠한 해, 어떤 계절쯤 됐었을 때 당신한테 이러이러한 전조 증상이 일어날 텐데 이러이러한 전조 증상이 있었을 때부터 당신은 그게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새로운 삶을 도전해 보십시오. 뭐 이 정도밖에는 드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검과 유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을법사의 이야기를 웬만큼 조금 들으신 분들은요. 이제 본인이 판단하셔야 돼요. 누군가를 찾아갔었을 때 혹하는 소리를 듣고 왔다 그래가지고 그가 영검한 것은 아니고요. 누군가를 찾아가셨을 때 진짜 별 볼 일 없는 소리를 듣고 왔다고 해서 그분이 영검하지 않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또 유튜브상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분들 중에 진짜 아주 맑은 영을 갖고 계시는 누군가,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찾아갔었을 때 인상이 바뀔 만한 무언가를 줄 수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쯤 되면 영검과 유명은 굉장히 애매하죠. 자, 애매해도 어쨌든 오늘의 주제니까 결론을 내죠. 일단 보편적 영검과 유명의 차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첫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추천을 받았다고 하면은 영검할 수 있다. 키보드로 내가 찾았다 혹은 그냥 내 앞에 나타났다라고 했었을 땐 유명이다. 이해하셨나요?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누가 휙 뭘 던져서 딱 잡아봤더니 명함이야. 명함에 보니까 굉장히 이쁜 아가씨가 이렇게 서 있어. 뭐 2시간에 40만 원 뭐 이런 거 써 있는 거 있잖아요. 뭐 대박 대출 뭐 이런 것처럼 짱 유명 무당 누구 뭐 이러면서 하나 받았어. 그걸 유명이란 말할 수 있나? 유튜브, 뭐 인터넷, 신문 이런 데 나온 사람들, 굳이 누군가에겐가 추천받은 게 아니라 내가 훑다 보니까 나온 사람들, 그들 유명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걸로 다일 수 있습니다. 주변에 여러분들이 눈을 조금 더 돌려보시고 귀를 조금 더 열어놨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에게 추천되는 자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분들은 영검할 수 있어요. 또한 실제 영검하다라고 하는 건 두 종류가 있어요. 굉장히 깊은 공부를 하셨거나 굉장히 맑고 활발한 영을 갖고 계시거나 아주 굉장히 깊은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어딘가에 조용히 묻혀 지내시는 분 확률이 아주 높죠. 알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 그분과 인연이 되어서 그분께 가서 인생의 어떤 다른 삶의 변화 준비를 그분께 얻어오는 경우가 있죠. 아주 깊이 공부하신 분이라면. 또 영이 아주 맑은 분이라면요. 주변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누구 참 많이 알아요. 하지만 그 범위가 아주 넓지는 못하죠.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은 그렇습니다. 물론 시간이 오래 지난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소문을 들었는데 그 사람은 10년 전에부터 뭐 굉장히 유명했다더라. 뭐 15년 전부터 굉장히 유명했었다더라 라고 하면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이라는 단서가 붙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을 찾아가시는 게 훨씬 이로울 수 있어요. 유명하다고 찾아가시는 것보다 과거에는 이랬다더라 라고 하는 차라리 사람들의 말을 믿고 가시는 것이
여러분 삶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대열법사가 유튜브를 봤었을 때 진짜 영검한 무당을 몇 명이나 봤느냐라고 이야기하면요. 제 눈에 비쳤을 때 그래도 이 정도의 공부를 하신 분 정도라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찾아가도 괜찮겠다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냐면은 조금 더 찾아보고 말씀드릴게요. 괴롭다 조금. 자, 영검한 무당, 유명한 무당. 더 이상 가름을 한다고 하면은 저 진짜 욕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제 주제 파악도 이제 좀 해야 될 때가 되긴 됐거든요. 대열법사 스스로 주제 파악도 잘 못하면서 남들을 너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제가 잣대를 삼아서 이야기한다는 것도 옳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숙제를 드린 거니까 혹여나 무슨 어려운 거리가 있다라고 하면 개나 소나 아무나 찾아가지 마시고 좀 잘 고민해서 그렇게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운명의 간섭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예요. 그때는 뭔가 좀 딱 떨어지는 얘기들을 할 수 있겠죠.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영적 사유체계, 영적 개념들, 공부에 대한 이야기니까 다른 타인의 어떤 누군가를 평가하는 얘기가 아니다 보니까 그때는 뭔가 좀 다른 얘기 해드릴 거예요. 운명의 간섭 현상. 제가 그 제목을 이렇게 달까 생각 중이에요. 간 때문이야. 무슨 CF 있었잖아요. 간 때문이야. 여기서 간은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사이간. 운섭의 운명의 간섭이라는 거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 어떠한 현상과 현상 사이, 그 사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간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의 변화가 일으켜지는 거거든요. 자, 다음 시간에 간 때문이야. 운명의 간섭 현상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